여러분, 어떤 과일을 보면 정말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죠?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나. 오늘 이야기할 두리안이 바로 그런 과일입니다. 뭐 천상의 맛이다, 아니다, 지독한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, 말이 많잖아요?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? 이 과일은 대체 왜,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특징을 갖게 된 걸까요? 오늘 두리안의 아주 독특한 진화 과정, 그 생물학적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두리안의 평판 정말 극과 극입니다. 동남아시아에선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고요. 어떤 사람은 그 맛을 아몬드 향이 깃든 아주 진한 커스터드 같다고 극찬을 하죠.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냄새 때문에 웬만한 호텔이나 공항, 대중교통에선 아예 반입 금지 딱지가 붙어버립니다. 이 냄새에 대한 묘사 중에 정말 가장 강렬한 게 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실래요? 한 작가가 두리안 냄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. 돼지똥, 테레빈류, 양파 냄새를 다 섞은 다음에 땀에 흠뻑 젖은 장말로 장식한 것 같다고요? 와,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조합이죠? 자, 여기서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. 도대체 왜? 자연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과일을 설계하게 된 걸까요? 이제부터는 어떤 과일인가를 넘어서 왜 이런 과일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그 비밀을 풀려면요. 먼저 두리안의 가족 관계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. 근데 좀 뜻밖일 거예요. 두리안은 사실 진화적으로 외톨이가 아니거든요.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식물들이랑 한 가족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뾰족한 껍질, 그리고 저 부드러운 속살,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진짜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DNA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거든요. 과학적으로 보면 두리안은 아욱과라는 식물 가문에 속해요.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문의 다른 식구들을 알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진짜 깜짝 놀라실 준비하세요. 자, 두리안의 친척들입니다. 달콤한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, 우리가 입는 옷의 원료인 목화, 그리고 오크라나 히비스커스까지. 이게 전부 두리안이랑 한 집안 식구래요. 아니, 잠깐만요. 향긋한 초콜릿이랑 그 지독한 냄새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죠?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의 비밀, 그 열쇠는 바로 두리안의 진화 역사에서 벌어진 아주 결정적이고 거대한 유전적 사건에 있습니다. 그 사건의 이름은 바로 전체 유전체 중복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아주 먼 옛날 두리안의 조상이 자기 몸의 유전자 설계도 전체를 말 그대로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. 이건 정말 진화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. 이게 언제쯤 일어난 일이냐면요. 아주 먼 옛날 공룡시대가 막 끝날 무렵입니다. 약 6천만 년 전쯤 두리안의 직계 조상에게 바로 이 유전자 복제 이벤트가 꽝 하고 터진 거죠.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30여 종의 다양한 두리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이 유전체 중복이라는 개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멋진 비유가 있어요. 만약에 제가 2명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. 원래 나는 생존에 꼭 필요한 일, 집안일 같은 걸 계속하고요. 그럼 복제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울 자유가 생기는 거죠. 두리안의 유전자도 똑같았습니다. 그렇게 자유를 얻은 복제된 유전자들이 바로 두리안의 상징, 그 지독한 냄새와 날카로운 가시를 만들어내는 데 투입된 겁니다. 자, 과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? 첫째, 유전체 전체가 복사돼서 여분의 유전자들이 생깁니다. 둘째, 원래 있던 유전자들은 계속 자기 일을 하니까 이 여분 유전자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. 셋째, 바로 이 놀고 있던 유전자들이 우리 한번 새로운 거 해볼까? 하면서 아주 특이한 기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두리안은 한술 더 뜹니다. 그냥 유전자가 2배가 된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. 냄새를 만드는 유전자, 특히 이 황화합물을 만드는 유전자만 콕 집어서 여러 번 더 복제한 거예요. 이건 더블을 넘어서 트리플, 쿼드러플로 간 거죠. 이렇게 유전자라는 무기를 잔뜩 갖추게 되니까 두리안은 그야말로 냄새 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우리가 아는 그 악명 높은 냄새의 원인이 바로 이 폭발적인 황화합물 생성 능력 때문이었어요. 근데 이 냄새와 가시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전력이었습니다.
냄새로는 아주 멀리 있는 코끼리나 오랑우탄 같은 큰 동물들을 불러 모으고요. 뾰족한 가시로는 씨를 멀리 퍼뜨리지 못할 작은 동물들은 접근 금지 시키는 거죠.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?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두리안은 자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. 그리고 그 진화 이야기는 놀랍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. 결국 이 지독한 냄새와 철갑 같은 가시는 자신을 먹고 씨앗을 가장 멀리 효과적으로 퍼뜨려줄 완벽한 파트너를 고르기 위한 수천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. 정말 대단한 생존 전략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. 오늘날 두리안의 가장 중요한 씨앗 전파 파트너는 동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, 인간이거든요. 이제 두리안의 진화는 자연이 아닌 인간의 선에 달리게 된 겁니다. 우리가 개입하면서 정말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품종이 생겨났어요. 예를 들어 태국의 몬통은 냄새는 좀 줄이고 부드러운 맛을 살려서 상업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고요. 말레이시아의 무상킹은 그 진한 풍미로 아주 비싼 값에 팔리죠. 병에 강한 품종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개량되기도 합니다. 심지어는 두리안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냄새를 아예 없애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태국에서 개발한 찬타부리 1호라는 품종은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. 자,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수천만 년 동안 자연이 빚어낸 이 완벽한 생존 전략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잖아요. 과연 우리는 이 진화의 걸작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쓰게 되는 걸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